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미중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강력한 유동성 공급에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과열화되면서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9년도에 금융위기, 즉 리만 브러더스 사태의 주 진원지였던 미국 자체가 그 뒤로 10년 동안 상당히 경기가 좋았었고 주식시장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의 주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지역은 아이러니하게 또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이 그럼 향후에도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의 어떤 경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회복의 어떤 속도가 중국으로부터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게 미국의 소비 전체 규모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10년간 꾸준히 좋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소비 자체가 10년간 거의 좋았었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의 소비 규모 역시 좋았습니다. 보게 되면 중국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교육이 훨씬 가파른 셈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색, 즉 파란색의 미국의 빗금친 부분이 미국의 온라인 소비의 규모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중국의 소비 온라인 규모입니다. 즉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온라인의 소비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은 이런 코로나의 어떤 충격으로부터의 훨씬 더 자유로운 지역이 어디냐?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언택트, 즉 온라인 규모 경제가 큰 중국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운사이클에서는 미국의 대형주, 즉 S&P 500, 즉 스파이라는 ETF와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이라고 부르는 QQQ라는 ETF를 사는 게 분명히 다운사이클에선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되는 이런 업사이클에서는 중국 ETF인 대형주 FXI나 그리고 본토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ASHR 정도가 훨씬 더 적합한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소비 회복되는 사이클에 대해서 추가적인 힌트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